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 평론가입니다. 뉴욕 카네기홀 등 세계 최고의 공연장과 일본 도쿄 국립극장에 초대되어 평론을 집필했고, 이탈리아 리코르디 아카이브에 초청되어 칼럼을 기고하는 등 그야말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오페라 평론가이자 음악 평론가 손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대구에서 만났죠. 가장 최근에. 11월? 네, 아, 예. 2달 만이네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지금 1월 20일이 넘었습니다. 예, 시간이 쭉쭉 갑니다. 네네. 예. 그러네요. 진짜 예. 전 뵌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그 예술의 전당 새해 가곡 공연, 아, 예술의 전당 네네네. 그때 사회 보실 때도 제가 갔었죠. 네.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님하고 아, 네. 예. 네, 박민재 교수님 그날 주역으로 출연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황수민 교수님하고 두 분 네, 연주하실 두 분 때 연주하셨어요. 사회를 보셔서 제가 객석에서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경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기대가 됩니다. 자, 교수님. 그 학교 중에는 12학점 강의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왜 물으시나 했더니 그 얘기하려고 물으셨구나. 자, 요즘 방학 중에 좀 쉬십니까? 어떻게 아니요. 지내십니까? 네, 방학인데 방학 아닌 방학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네. 논문을 보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 논문지도. 지도, 예, 학교에서는 이제 논문 지도가 방학 때 이제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예. 또 별개로 예. 제가 지금 그 한국 오페라 역사박물관 추진을 위한 그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맡아서 와, 왜 이렇게 장만합니까?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저는 좀 알고 있지만 네.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오페라가 이제 한국인에 의해서 공연이 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로 76년이 됩니다. 와, 네, 네. 근데 1948년도 1월 16일 날에 첫 네. 공연 네. 춘희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50년 우리 전쟁 겪으면서 그리고 한 60년대 중반까지는 자료가 정말 없거나 있는데도 지금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다 소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발굴하고 또 한국 오페라 역사 복원하고 그리고 또 재조명하고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관련해서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초기 역사에 대해서 그 전시 준비하고 또 전시와 관련된 자료들 아카이빙 하느라고 요즘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말에 전시가 날짜는 확정이 됐나요? 아니요, 아마 가을쯤으로 가을쯤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도 지금 협의 중인데요. 네. 뭔가 되게 좋은 곳에서 의미 있는 곳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오페라와 연관이 되는 그런 공적인 장소를 지금 저희가 섭외 중이고 이번 주에 계약서 쓸 거여서 제가 네. 아, 미리 말씀 못 이름을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말씀을 예. 못 드리는데 계약서 끝나면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제가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게 우리나라에 76년 오페라가 들어온 지 네네. 그렇죠. 공연한 지 네네. 트라비아타를 시작으로 76년 됐잖아요. 근데 그 오페라에 누가 출연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조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막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고 네. 그 오페라 이후에 전쟁이 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북으로 넘어가신 분도 있고. 아. 네, 막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 자료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는 또 약간 소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고 또 아니면 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다양한 자료들 하고 또 잘못 알려진 사실들, 네. 예, 그런 것들도 지금 찾아서 네. 예, 그런 것 좀 복원하기 위한 그런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큰일 하십니다. 사무총장님으로서 이 네. 또 역사에 남는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 예,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제는 1세대보다 2세대 오페라에 헌신하셨던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은 그런 자료를 어디다 모아놓을 데가 없고 네. 또 그걸 뭐 자녀분들이 계속 보존하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헌책방에 나가거나 음.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빨리 수집을 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이제 저희가 가져와서 보존하고 복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꼭 그 날짜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예, 꼭 문자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은 네네네. 분들에게 홍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아마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평론가 손수연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제8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예술상 평론 부분과 2016년 대한민국 음악대상 오페라 평론 부분 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연예술 비평과 오페라 관련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 기획과 연출 등을 통해 많은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월간 음악저널 편집위원을 역임한 손수연은 현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월간 객석 등 다양한 매체의 비평과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그림으로 있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정경희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 음악평론가 손수연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로 함께하는데요. 손수연 교수님이 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북랩에서 펴낸 그림으로 있는 아리아.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사는 문학으로 받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노래와 공부를 다 잘하십니까? 노래는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 겸허한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지금 호스트로서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래 아니, 잘하셨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아니 진실을 얘기해야 하니까.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학 박사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문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다 보니까 이제 문학 네. 박사학위가 나오게 됐는데요. 네, 노래는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한국 가곡을 굉장히 좋아해서 음대에서 이제 성악을 전공했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다양한 그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 관심이 이제 점점 무대 위보다는 무대 뒤, 아, 네 무대 뒤나 아니면 그 주변 이야기들한테 이게 점점 갔기 때문에 오페라랑 다른 예술하고의 관계 그리고 아니면은 또 오페라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인문학적인 사실들 이런 거에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는 또 문과대학에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오프닝에 소개했지만 뉴욕 카네기홀 등 세계 여러 극장에서 초청돼서 평론을 더 집필하셨고 또 사회도 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대 뒤에서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아티스트보다 무대 더 위에 계신 것 같은데 좀 대화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돌아가신 예술경영인 이종덕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정말 정경 교수님처럼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흔히 이제 광대잖아요. 네. 광대인데 이제 저희들은 뒷광대다. 뒷광대. 네, 요 그렇게 단어 처음 말씀하세요. 들어보네요. 네. 뒷광대. 아. 이런 예술을 그러니까 이런 예술가들이 무대에서 많은 걸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다 뒷광대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뒷광대 역할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습니까? 잘 맞는 것 같고.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네, 광대보다는 뒷광대가 더 이렇게 자잘하게 많은 걸 볼 수 있고 네. 뭐 이런저런 매력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걸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평론까지 이제 제가 운이 좋게도 할 수 있게 됐고요. 사실 학교에서 제 연구 중심은 한중일 오페라나 아니면 공연예술 콘텐츠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인연으로 해서 도쿄 일본 그러니까 도쿄의 국립오페라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국립오페라단인데 일본 신국립극장 도쿄에서 세계 무대에 내놓을 만한 일본 오페라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한국 언론이랑 한국의 비평가로는 유일하게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국을 대표해가지고 네. 그때 제가 그 에스터라는 작품의 초연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좀 뿌듯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세계 오페라 여러 극장을 초청을 받아서 많이 가게 됐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왜 우리가 오페라 해야 하지? 그런 의문이 저는 항상 있거든요. 예. 오페라는 우리의 어떤 전통 예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왜 오페라를 해야 하지?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들 하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요즘도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동시다
동시대 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일본의 신국립극장 도쿄의 초청이었고 또 첫 번째이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동아시아 오페라를 연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저한테는 되게 평론가로서나 또 연구자로서 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냥 술술술 말씀 잘해주셨는데 뒷강대라는 표현 저는 지금 적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상은 뒷강대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강대 같으신데 이게 아니. 반짝거리는 조끼를 입고 나오시고서 어떻게 뒷강대로 가십니까? 아니,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또 뒷강대가 사실은 더 화려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또 혹시 또 밀릴까 봐서 강대한테 밀릴까 봐서 저는 이렇게 소박하게 폴라티 입고 왔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돋보여야죠. 저는 아니 또 강대한테 밀릴까 봐서 또 밀릴 수 없다. 몸무게는 밀리실 겁니다. 아, 네, 밀려야죠. 그쵸? 밀려야죠. 자, 오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곡입니까? 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서곡입니다. 네, 저하고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어떤 인연이죠? 그런 음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뭔가 뒷광대 길로 들어서게 해준 그런 작품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무대 뒤의 세상이 이제 눈을 뜨게 해준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가 창학 110주년인가? 네, 120주년인가? 하여튼 그런 기념으로 네. 그때 막 개관을 했었던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학생 오페라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공연에서 조연출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그 최종 리허설 하면서 이제 예술의 전당으로 갔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 봤어요. 오페라 전문 극장을 그때. 그래서 와, 너무 웅장하고 근사하고 너무 멋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연출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는 막이 오르기 전에 보통 오페라는 서곡이 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연출에 조금 다르게 뭐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막이 내려가 있고 원래 제일 처음 피가로 결혼에서 나오는 출연자는 수잔나예요. 네. 수잔나가 혼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스탠바이 하고 있고 앞에서는 서곡이 연주되는 막 사이에서 깜깜한데 제 동기가 수잔나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정말 눈에 보이게 덜덜덜덜 그 친구가 떨었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깜깜한데 같이 이렇게 정말 손을 잡고 잠시나마 서 있어주면서 제 가슴도 정말 터질 것 같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너무 경쾌하고 발랄하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막 진짜 너무너무 초조하게 막 손이 차디차지는 그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네. 그때 공연하면서 무대 뒤가 이렇게 재밌는 곡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조연출이니까 네. 무대 감독 선생님께서 다음 날 내일부터는 검은 옷 입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검은 바지 정장에 구두를 신고 갔어요. 공연 전에. 항상 좀 의상에 문제가 있네요. 의사의 문제 좀 있어요. 항상 예. 뭔가 돋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니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조연출이라는 것 어떤 역할인지 뭘 하는지도 학교에서 슈리링 입고 와야죠. 청바지나 검은 뛰어다녀야 정말 되는데. 그리고 뭐 이제 선생님 더 잘 아시지만 무대 뒤에선 절대 구두 소리가 나선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정장을 예. 입고 구두를 신고 갔기 때문에 모델처럼. 네. 네. 그래서 그 무대 감독님이 저를 보더니 굉장히 한숨 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고 저희 선생님들은 다 그냥 이렇게 다 우쭈쭈만 해주셔서 그러면서 무대를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천장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내 학생이니까 뭐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예뻐해 주는데 네. 현장의 감독님들은 정말 내일부터 검은 옷 입고 오세요. 페데리코의 하는데 탄식이네요. 저는 굉장히 네. 좋은 정장을 입고 갔어요. 제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검은 정장, 조연출이. 조연출이, 야, 구두. 정말 제일 나쁜 건 구두예요. 정말 미치겠네요. 그랬던 작품이었고 또 네. 한 가지는 제가 2012년에 평론가로 등단하면서 네. 우연히도 다시 그러니까 첫 비평을 하게 된 작품도 피가로의 결혼이었습니다. 와. 네,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페라의 서곡은 지금도 들었을 때 정말 그 옛날에 저의 첫
무대, 오페라 극장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해주고 평론가로서 첫 번째 비평을 작성할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딱 떠올리면 우리 손수영 교수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검은 정장, 검은 정장, 네. 구두. 네, 검은 정장과 구두. 바지 정장. 자,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 결혼 서곡 크루트 마조가 지휘하는 라페린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여러분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 결혼 서곡 크루트 마조가 지휘하는 라페린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968님, 우리나라 오페라 평론가로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분이라니 귀가 쫑긋해집니다. 바로 검색해보고 공연예술연구소도 운영하신다는 글도 봤습니다.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음악 학자들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손수연 평론가의 존재로 미래가 밝음을 느낍니다. 우연히 저랑 이름이 같네요. 오늘 친구가 생기셨네요. 네, 손수연님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김상일님, 손수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차분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특히 뒷강대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무대의 뒷 이야기가 몹시 궁금했어요. 책을 사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진묘님, 교수님의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만 있다가 뒷강대 반짝이 좋게 보이는 라디오를 켜게 됐어요. 자, 여러분 혹시나 운전 중이나 이렇게 위험하실 때 보이는 라디오 켜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신 상황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보이는 라디오 한번 켜보시면 반짝이 조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래식 방송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조금은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오페라인데 교수님 듣고 친해져 보려 합니다. 와,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우, 제 방송 그렇게 안 나오시려고 하시다가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는 여기 감히 제가 나와도 되나 해가지고. 제가 모시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네. 계속 몇 번 뵈셨잖아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예.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저 같은 사람이 나가도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뒷강대에다가 겸손 키워드까지 가지려고 하시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옷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라도. 강문정님, 오랜만에 정경 11시 클래식에 들어와 잘 듣고 있습니다. 손수연 교수님의 책을 받으면 더욱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며 청취하는 1인이 되겠습니다. 이야,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습니다. 네. 정말 근사하게 이게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 근데 진짜 표현력들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시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장난 아닙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딱 음악 들으신 다음에 감성이 막. 예, 촉촉한 글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자, 강문정님, 손수연 교수님이 쓰고 북랩에서 펴낸 그림으로 있는 아리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주소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잘 자, 읽어주세요. 오늘 수요 초대석 모신 초대선이 오페라 평론가 손수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선물 드리고 있고요. 도서출판 북랩에서 펴낸 손수연의 그림으로 있는 아리아 받고 싶은 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수연에게 클래식과 오페라 평론을 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또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뭐 못했다, 아니면 뭐 여기가 부족하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이제 저희 쪽에서는 주례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주례사 비평. 예. 아, 오늘 제가 많이 배웁니다. 네, 네. 뭐 이상한 단어만 계속 알려드리다가 가는 것 같은데, 잘했다, 다 잘했다, 다 훌륭하다, 뭐 그런 두루뭉술. 그러니까 주례사가 좋은 말씀도 많지만, 네. 뭐 그냥 결론은 다 뭐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쪽 비평 쪽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주례사 비평, 아무 특색도 없고 그냥 두루뭉술이한 그런, 그냥 다 잘했다, 다 훌륭하다, 다 좋다, 이런 비평을 주례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례사 비평을 하는 것도 사실은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떨 때는 할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쓰긴 써야 되는데 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일단은 오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또 그중에서도 또 한국 오페라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을 할 때는 좀 고민이 되시죠?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교수님 잘해주셨는데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네. 비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쪽은 저 같아도 입장을 바꿔놨을 때는 상처받죠. 비난을 했다라고 받아들이시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경계를 제가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에 대한 아니면 단체에 대한 비난으로 들리지 않도록 그냥 뭔가 건설적인 비판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이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아니면 주례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수님, 제가 이제 오페라와 드라마를 융합한 오페라마 장르를 하잖아요. 네네네. 교수님처럼 저도 오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중간 단계 플랫폼을 만들어서 클래식의 대중화가 아닌 다양화를 위해서 네.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이제 글에서 본 거예요. 어떤 분께서 오페라마 같은 것도 나왔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글을 이제 봤어요.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조교들이나 직원들이 그걸 저한테 안 줬는데 제가 스스로 책을 보다가 읽은 거지. 귀신같이 그런 것도 눈에 그러니까 들어오겠죠. 이게 또 촉이 오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되긴 되더라고. 상처돼요. 예. 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데카 이제. 술이나 후시딘을 제가 바르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처가 되더라고. 쉽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고 또 뭔가 그걸 쓴 사람을 아는 경우에는 더 자꾸 다 알죠. 네. 누군지 다 이름이 써 있으니까 알잖아요. 오다 가다 다 마주칠 네. 사람인데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이거든요. 저 이제는 치유했습니다. 아, 비평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다 생각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저는 오히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반성했거든요. 처음엔 상처가 됐는데 그 다음은 내가 못한 부분이 무엇이지, 놓친 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앞으로 신랄하게 그 좁게 있는 반짝임처럼 비판을 해주시면 반짝이는 비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재밌게 보니까 다음 음악 들으라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말 그만하고 예, 빨리 음악 너 들으라고. 그만 놀아라 니들. 약간 그런 메시지인데 자, 그 다음 곡 소개해 주십시오. 그 다음 곡은 사실 오페라 빨리아치에 나오는 테너의 아리아 의상을 입어라. 아, 네, 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명곡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사실 이 오페라는 사실주의 오페라로 베리스모. 베리스모 오페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오페라에서 사실주의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탄생에서부터 이어졌던 왕과 귀족 중심의 소재에서 벗어나서 네. 하층 계급 또는 농민 같은 사람들의 그런 피땀 눈물 그런 것들을 이제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을 사실주의 오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팔리아치는 광대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 근데 이제 리골레토 같은 그런 우아한 궁정의 어릿광대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남사당패 같은 시골 장터를 또 돌아다니는 유랑극단의 광대를 팔리아쪼. 그래서 이제 복수형으로 팔리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코미디언이나 개그맨 이런 분들 보면 희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일생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맨날 웃기는 그런 실없는 소리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희노애락 중에 희만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뭔가 슬픔, 분노,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네.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각성을 시켜주는 작품이 이 작품 팔리아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허공에 하늘에 있었던 오페라가 이제 지상에 발을 디디게 된 비로소 디디게 된 작품이 이 팔리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아리아는 그 중에서도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듣게 된 직후에도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에 분칠을 하면서 그 비애를 노래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아리아는 특히 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 영상으로 보셔야 더 실감이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플라시 도밍고라든지 요나스 카우프만 요즘 뜨는 네. 그런 어떤 잘생긴 분들은 이미 그분의 인물을 보면서 비극성에 우리가 몰입이 이미 돼요. 그래서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바로티처럼 아, 잠깐만요. 그럼 파바로티 못생겼다는 겁니까? 못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네. 뭔가 동글동글하고 뭔가 약간 굉장히 막 유쾌하고 아, 왜 낙천적이고 이렇게 상처가 되지? 그렇군요. 왜 몸무게가 좀 약간 이제 유사 쪽으로 그렇죠. 가시니까 근데 천성이 막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천진난만하고 막 이런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의외성 저 사람도 화낼 줄 알아?
슬픔이 있어? 이러한 의외성에서 오늘 그걸 살펴보는 것이 이 아. 곡의 백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이 루치아노 파보르티는 리릭 테너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베르스모 오페라 팔리아치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티코. 드라마티코면 델 모나코나 프랑코 코렐리나 디 스테파노 또 그전에는 카루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왜 리릭 테너의 파보르티를 선택하신 겁니까? 같은 관점인데요. 네. 그런 드라마틱한 테너들은 얼굴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멋있게 생기셨단 말이죠. 네. 그게 몸에 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대 느낌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파바로티 같은 딱 봐도 뭔가 익살스러운 광대 같은 분이잖아요. 되게 푸근하게 생기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자기의 뭐랄까 맨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분칠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해야 돼. 난 광대니까. 이러면서 이제 정말 절규하는 그 노래가 우리한테는 너무 뭔가 희극 배우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의외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수님 너무 신선합니다. 네. 왜냐하면 성악가 출신의 평론가인데 분명히 드라마틱 어떻게 보면 스핀도 그쵸. 아리안데도 불구하고 이 외모적인 것까지 피지컬적인 것까지 딱 말씀하시면서 어울리는 작품을 가져오셨다는 게 확실히 다르네요. 오페라는 이제 시청각의 예술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몰입에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 얼른 네.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레온 카발로 오페라 팔리아치 중에서 의상을 입어라 테너 루치아나 파바로티와 주세페 파나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레온 카발로 오페라 팔리아치 중에서 의상을 입어라 테너 루치아나 파바로티와 주세페 파나텐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598님, 접하기 어려운 오페라 관련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며 또한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고 하트 3개 보내주셨습니다. 한계숙님, 반짝이 조끼 보려고 들어왔는데 예쁘세요. 예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7906님, 손수영 교수님 말씀 흥미로워서 일하면서 몰래 듣고 있어요. 같은 손씨라고 어필해보려고 했는데 심지어 동명이인이 있어서 좋네요. 오늘 뭐 혈연 파티입니까? 자, 손씨가 귀한데. 그러니까요. 네. 와, 전국에는 손씨가 다 모이고 있네요. 그러네요. 자, 4333 쓰시는 분 반짝이 쫓기 궁금해서 유튜브로 봅니다. 손수영 교수님 생각도 반짝이네요. 손 교수님 덕분에 앞으로 한국 오페라가 반짝이겠군요. 앞으로 그 반짝이 조끼를 시그니처로 사용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오늘 집에 갔을 때 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생각할 때는 조끼 얘기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반짝이 조끼 얘기. 그렇게 하나 남는 게 어딥니까? 그러게요. 얼마나 중요한 지금 포인트입니까? 좀 킬링 포인트입니다. 7575 쓰시는 분 손수영 교수님 너무너무 유쾌하고 유머러스 하시네요.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따라 오페라 사랑 시작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백희네님 오늘 방송 너무 재미있어요. 손수영 교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얼마 남지 않은 방송 시간이 아쉬워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지금 인기 폭발입니다. 오늘 정경이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 오페라 평론가 손수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페라 또 클래식 음악 평론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과 연출도 하시지 않습니까? 욕심쟁입니까? 네. 자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시죠? 아니, 잘하지는 않고 네. 요즘은 사실 당신 직업이 뭐야? 네. 정경 교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바리톤 정경이지만 네. 아까 홍보대사 14개 하고 계시다고 직업이 홍보대사이신 그럴 정도로 네.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딱 하나로 대답하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엔잡러. 네.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트렌드를 막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 관심이 가는 거 재미있어 보이는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찾아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대학 교수가 제일 대표적인 직업이 됐지만은 계속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녔던 거는 과거에도 성악과를 나왔는데 성악가가 아닌 너는 뭐지? 라는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정체성을 많이 의심을 받았었까 성악과 나왔으면 성악가 해야지 이런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게 정답이었다면 요즘은 사실 정답이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 있으면서도 뭐 다르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또 하나라도 잘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이제 정체성을 의심받는다는 점에서는
아직 고인물이 아닌 건가 하는 그런 안심을 하고 지내고 그럼요.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황도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졌잖아요. 네네. 예전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60세 성악가 하면 완전 은퇴하시고 집에서 그러니까요. 네네. 이제 극원로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접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고성현 박미정 교수는 60대입니다. 아직도 뭐 아주 근데 뭐 너무 음색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기 최고잖아요. 때문에 예, 이제는 제가 거기다 보기엔 7, 80까지 노래하실 것 거기다 또 같거든요. 노련미까지 계셔가지고 예, 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의 전공을 가지고 있지만 음악도 그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외의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저희 방송이 EBS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교육방송공사. 예, 예. 그래서 너무 교육적으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조끼가 아니라 네, 물론 조끼. 네, 지금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자, 8901님, 손수영 교수님 재치있고 솔직하신 입담 덕분에 집중이 잘 되네요. 선곡해주신 음악도 이야기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공에 맞는 세계를 찾으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 너무 잘 나오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나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사회 때마다 그렇게 빼시더니 아니 제가 감히 나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정말로 이거는 지금 지금 진담인데.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니, 거의 뭐 왜냐면 지금 비늘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잔잔하게 또 웃기시는 분은 또 오랜만에 뵙네. 네. 아니 이렇게 우아하게 웃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원래 우리 캐릭터가 아닌데. 아니 그래도 예. 네.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게 웃기시는지 정말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시면서 보람도 크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공연 평론가를 하면서 또 공연 기획자, 또 연출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오페라 연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양한 공연, 융복합 공연들의 연출도 하고 이제 기획은 제가 사실 평론 이전부터 해왔던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는 뭔가를 시도한 사람.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거는 저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걸 통해서 공연 예술계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한국의 공연 예술 오페라 생태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일을 병행하고 있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질문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질문은 커트하고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손수연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꿈은 제가 최근에 90세 되신 어르신을 한번 뵀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항상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 항상 뭔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올해 90이 되신 올해도 꿈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네. 그때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고 올해 그걸 어떻게 이룰 건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죠. 90세 어르신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90살이 되어서도 매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꿈이 있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조끼를 입고. 손수연의 꿈은 반짝이는 조끼를 입고 꿈꾸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다. 네. 오늘 좀 철학적으로 준비하셨네요. 네, 좀 지금 멋있게 많이 준비하신 티가 나거든요. 마무리 멋있게 하려고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어제도 계속 생각하고 네. 왔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한 느낌이 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거 한 가지예요. 한 제가 가지입니까? 최근에 가장 인상 깊어서 정말 1초도 없이 있죠. 저 꿈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국 나이로 91세요. 근데
그러시길래 사실 제가 너무 편견이 있었다 이런 생각도 가졌었죠. 노인들은 그런 거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아니고 그래서 또 그 꿈 중에는 사실 제가 가보지 못한 오페라 극장 또 보지 못한 오페라를 더 가보고 더 보는 그런 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 평론가 또 오페라 평론가 손수연과 함께했습니다. 계속 꿈꾸는 할머니가 꿈이다라고 그리고 예. 그리고 쫓기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도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다른 색깔 조끼 예, 부탁드립니다. 신경 써서 입고 오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고맙습니다. 음악 평론가 손수영과 함께했습니다.